자, 오늘 작성해 볼 기업은 동원그룹입니다. 동원그룹 자소서 좀 어떤 특징이 있는지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동원그룹 자소서 5가지 항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함께 살펴보실게요. 첫 번째 항목에서는 나의 인생 가치관에 대해 성장 과정 또는 경험을 바탕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많이 보셨던 항목이죠. 가치관에 대한 항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평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서술해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은 지원 회사 또는 직무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국내외 최근 이슈, 트렌드, 사회 현상 한 가지를 선택하고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슈에 대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또 단골 질문이죠. 지원 동기가 나왔습니다. 지원 직무를 희망하게 된 동기를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저는 5번 항목 굉장히 재미있게 봤는데 네. 지원 직무에서 다른 지원자들과 차별화되는 강점 키워드를 해시태그 형태로 표현한 후에 지식, 경험, 성격의 각 강점을 서술하세요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예. 다른 1번부터 4번 항목까지는 저희가 좀 자주 보던 자소서 항목들인데 5번 항목이 좀 눈에 띄었어요. 재밌게 작성해 보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저는 동원그룹 할 때마다 생각을 하는 거지만 동원그룹이 굉장히 오랜 전통을 가진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좀 젊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드는 기업이었어요. 네. 뭔가 유튜브 채널도 마찬가지고 제품을 봐도 그렇고 굉장히 좀 진취적이면서 크리에이티브한 기업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원그룹을 검색을 해보시면 지식백과에 대한민국의 재벌 기업으로라는 소개가 나올 만큼 굉장히 예. 거대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네. 제가 기업 조사를 하면서 느꼈을 때는 좀 스타트업의 열정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듯한 느낌, 그리고 또 생동감이 넘치는 기업이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네. 그래서 그런 느낌들이 항목에도 좀 반영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지원자분들께서도 이런 점을 좀 유념하셔서 자소서를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지식백과의 그 재벌 기업을 타파하기 위해서인지 자기소개서 항목에 해시태그가 등장을 했습니다. 저는 처음 본 것 같은데 이 MZ 세대들이 이제 많이 쓰잖아요. 예, 그냥 뭐 채팅할 때도 많이 쓰니까 굉장히 뭐 감각적인 내용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자소서 항목도 분석했을 때 뭐 한 줄로 요약을 하시자면 어떤가요? 이번 자소서 동원 항목을 보면서 한 줄로 요약하자면 지원자 당신은 정말로 어떤 사람인가요? 라고 한 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기업마다 결국에는 어떤 인재를 뽑고자 한다라는 것이 기업의 항목에서 자소서 항목에서 굉장히 잘 드러나는데 또 사실 우리가 저랑 방송도 많이 했지만 좀 자소서 항목들이 비슷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요구하는 것이 비슷하지만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있느냐는 좀 느낌이 기업마다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에 바로 한전을 봤었는데 한전의 자소서 항목과 또 동원그룹의 자소서 항목이 약간은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면 같은 또 직무 역량을 묻더라도 테크니컬한 기술적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춘 항목이 있는 반면에 네.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느냐보다 그 기술을 어떻게 갖게 됐고 어떤 노력을 가지고 왜 그 기술을 갖게 되었는지를 또 그 과정을 궁금해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좀 우리 동원그룹 같은 경우에는 진짜 모습을 좀 궁금해한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여느 자소서랑은 약간 느낌이 다르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주시고 자소서를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당신은 정말로 어떤 사람인가? 나의 진짜 모습이 궁금한 것 같은데 보여주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좋은 모습만 보여드려야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뽑을 수 있는 모습. 예. 예. 자, 자소서 작성할 때 좀 밑바탕이 되는 어떤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추상적이면서 깊이 있는 질문을 많이 한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가치관도 그렇고 저는 두 번째 항목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그냥 정말 좋아하는 일이 뭐냐라고 물어봤었거든요. 이런 항목들을 보는 것도 그렇고 또 5번 항목에서 당신의 강점을 해시태그 형태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라는 것도 그랬고 이런 항목들에서 한 가지 키워드를 뽑아보자면 저는 진솔함이 여러분의 강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항목에서 요구하는 것이 좀 꾸밈 없이 이야기해봐라는 느낌이 좀 들었었거든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동원의 경영 철학을 보시면 사람을 존중하는 동원이라는 슬로건을 보셨을 것 같아요. 이 슬로건을 좀 읽어보시고 자소서를 작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기업을 구성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기업의 일을 통해 사람이 성장하면서 동원의 우수한 인재가 되고 나아가 기업과 사회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개 문구만 보더라도 이 경영 철학 안에서 사람을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인적 자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점에 빗대어서 본다면 뭔가 꾸미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진솔한 형태로 작성을 해주시는 것이 또 하나의 강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사람을 굉장히 우선시하는 이제 동원그룹, 본격적으로 동원그룹 자기소개서 작성법 함께 알아볼 텐데요. 1번 항목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나의 인생 가치관에 대해 성장 과정 또는 경험을 바탕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600자네요. 가치관과 성장 과정을 연결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연결하면 좋을까요? 가치관과 성장 과정에 대한 내용이고 1번부터 아마 조금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성장 과정이 항상 결국에는 이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어디에 중심을 두고 살고 있느냐라는 점을 묻는 항목이라면 600자로 글자 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고 작성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요즘 좀 유독 기업에서 가치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많은 기업에서 지원 동기만큼이나 인생 가치관에서도 질문을 많이 하고 있고 네. 또 인생 가치관에서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직업 가치관에 대해서 묻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동원 같은 경우에는 인생 가치관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인생의 방향성에 대해서 작성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신다면 그것이 어떤 기업을 선택하는 이유가 됐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구나를 좀 판단을 하겠다라는 내용이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가치관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어렵게 접근을 하게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일단 이 사람이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라는 걸 파악하기 위해서는 단 글자 몇 글자로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사람이랑 오랫동안 이야기를 또 해봐야 되고 그리고 또 자소서 안에서 좀 1500자 막 이렇게 글자를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600자 안에 작성을 해 주실 수 있다라는 건 기업의 입장에서 그만큼 생각을 해봤었고 그리고 가치관을 갖고 살고 있다면 600자 안에 함축적으로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항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인생 가치관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의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업무 태도가 다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항목을 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뚜렷한 가치관을 가지고 또 직장 생활을 하고 뚜렷한 가치관을 가지고 일상을 보내는 거는 아니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가치관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건 600자 내에 여러분들이 좀 담담하게 작성을 해주셔야 될 부분들은 나는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런 스타일의 이런 선을 가진 사람입니다라는 걸 표현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좀 가치관이라는 게 대부분 좀 추상적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뻔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정섭 아나운서는 좀 어떤 가치관이 있을까요? 딱 하나. 아, 갑자기요? 네. 제가 이 자소서를 만났을 때 저는 이런 형태가 좋거든요. 조금 이제 같이 저는 한마디로 이제 자소서를 이제 썼을 때 이걸 네. 만약 쓴다고 하면은 장남 같은 막내라고 이제 하거든요. 저는 이제 평소에 그 생각하는 바를 그냥 쓰면 되잖아요. 네. 진솔하게. 어떤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요. 그게 장남에 대한 그 이미지가 또 있잖아요. 뭐 성실, 책임을 책임. 다하고. 네, 근데 저는 실제로 막내거든요. 이제 늦둥이 막내다 보니까 그 막내에서 오는 어떤 발랄함이라든지 뭐 창의적인 거. 근데 그런 걸 이제 고루 갖춘. 네, 그래서 그야말로 나는 다 가졌다. 네, 성실과 책임을 좀 다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좋다. 근데 저는 사실 그냥 딱 떠올랐을 때는 성실함? 꾸준함? 이렇게 단어만 생각했는데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니까 굉장히 창의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좀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될까요? 지금 말씀해 주신 건 정말 해시태그에 작성을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장난 같은 막내 하면 설명을 또 해주셔서 더 깊게 와닿긴 했지만 이게 가치관도 엿볼 수 있고 이 사람이 이런 스타일이겠구나 또 장남이다라고 하면 책임감 갖고서 살아가는 인생 가치관을 가졌을 것이고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장남이 가진 이런 무게감이나 이런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그런 네. 것들을 좀 타파할 수 있는 조직과 잘 융화될 수 있는 좀 막내 같은 또 이런 융화력이 있다라는 것들도 표현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실 때 뭐 나는 성실함이 가장 중요한가, 뭐 행복이 제일 중요한가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3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드려 보면 고민하시기 네. 좀 편하실 것 같아요. 먼저 내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하나만 인생에서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라는 네. 질문을 받는다면 네. 저는 사실 재미가 제일 중요해요. 아, 재밌는 일을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재미있는 일이 사람이 늘 재미있는 일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재미있는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선택을 하되 그것이 좀 경제적 보상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3번째로는 이 제가 재미있게 하는 이 일이 남을 돕는 일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점에서 인생에서 내가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신 다음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고려하는 요소는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시면 또 가치관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또 어떤 A와 B라는 일이 주어졌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A가 뭐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이고 B가 좀 재미있는 직업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돈만 보고 이렇게 앞으로 달려가는 성격은 아니니까 또 재미있는 직업을 선택을 할 것 같고 또 어떤 분은 살면서 경제적 보상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면 A를 선택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선택 앞에서 어떤 기준을 두고 선택을 하는지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3번째로는 성장 과정과 그 경험이 있냐라고 물었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가치관을 갖게 된 경험이라든지 살면서 어떤 이슈들이 있죠. 혹은 그 가치를 잘 지켜왔던 또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까지 작성을 해주시면 가치관과 경험 잘 작성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이렇게 1번 항목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2번 항목 알아보겠습니다. 평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600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위가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좋아하는 일. 이거 좀 어떻게 써야 되나요? 지금 고민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을 써도 되는 건가? 나는 여행하는 거 좋아하는데, 나는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아하는데, 네. 진짜 좋아하는 거 써도 되나? 이런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사실 저라면 진짜 좋아하는 걸 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평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잖아요. 직무를 수행할 때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뭐냐라고 이렇게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소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작성을 해봐라 라는 건데 결국에는 이걸 억지로 직무에 좀 연관을 지어서 작성을 하시다 보면 네. 2번이 어색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래도 우리가 아까 아나운서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그냥 그래도 직무랑 좀 연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직무랑 전혀 연관성 없게 작성을 하시기보다는 내가 평소 좋아하는 일과 직무를 좀 연결을 해보시는데 평소 좋아하는 일이 좀 더 중요성을 두고 직무랑 살짝 연결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제가 이걸 쓴다면 저는 영상 보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예.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떤 영상을 좋아하냐면 좀 강연이라든지 아니면 세바시 같은 프로그램 있잖아요. 15분간 사람들이 나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좋아해서 유키즈원도 블록이라든지 뭐 세바시 또 문명특급 어쩌다 어른 이런 프로그램들을 정말 즐겨봐서 출근할 때 항상 준비하면서 틀어놓고 운전할 때 틀어놓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하나씩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아무래도 직무와의 연결성이 고려가 되거든요, 사실. 정말 좋아하는 거 써도 되나 싶지만 그러다가 이제 뭐 눈밖에 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원하는 게 이제 바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직구는 좀 이렇게 쓰는 게 좋겠다 하는 게 있을까요? 한두 줄 정도만 직무와 연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사실 어떤 직무랑도 연관하시기 좋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약에 영업직을 지원을 했다라고 하면 영상 보는 거 좋아하고 사람의 인생 사는 이야기라든지 그런 인문학적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한다라는 거를 설명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영업직이라면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간접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할 수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영업직으로서 그 사람을 좀 더 빠르게 파악하고 그 사람과 이야기할 거리가 많아진다라는 또 장점이 있었던 것 같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강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또 이번 만났을 때 그냥 정말 취미생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게임하는 거 좋아한다, 네. 뭐 운동하는 거 좋아한다 그런 거 작성을 해주신 다음에 그런 것들이 다 스트레스 해소의 일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기 스스로 스트레스 잘 풀 수 있는 사람도 그만한 강점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적절히 이런 좋아하는 활동들을 하면서 업무 스트레스를 잘 관리할 수 있고 이것이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다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일정 부분 설득력 있게 작성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너무 어렵게 꼬운 그런 질문은 아니고 정말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 항목 확인해 볼게요. 지원회사 또는 직무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국내외 최근 이슈, 트렌드, 사회 현상 한 가지를 선택하고 자신의 견해를 서술해 주십시오. 600자고요. 요즘 뭐 자소서에 꼭 등장하는 질문인데 회사나 직무와 연결된 이슈, 현상을 묻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좀 기업마다 나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지난주 한전에서도 이런 항목이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회사와 또는 직무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이슈를 이야기해봐라 라고 했으면 여러분들이 작성하시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으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회사나 직무 이슈 말고도 좀 사회 트렌드라든지 사회 현상 이런 것들까지 한번 작성을 할 수 있도록 좀 폭을 열어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작성하실 때 조금 더 수월하게 작성을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망 회사 직무와 또 회사와 직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이슈뿐만 아니라 트렌드나 사회 현상 중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올해나 작년을 지나면서 이런 트렌드나 또 사회 현상에 대한 이야기는 할 이야기가 좀 많은 이 시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내가 진짜 작성할 수 있는 평소에 정말 관심 있었던 이슈를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좀 대표적인 이슈들을 조금 짚어주시죠. 아무래도 언택트가 가장 큰 이슈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MZ세대의 특징이라든지 또 위생, 집콕 생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트렌드로 또 떠올랐고 온라인 삶의 시작이 됐잖아요. 언택트라든지 재택근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건강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홈트라는 말도 생기기도 했고 또 헬스라든지 뭐 등산, 캠핑, 차박 이런 변화들도 좀 사회 현상의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많은 현상들이 사실 이런 사회 현상이나 이런 트렌드가 전혀 관련이 없었던 직종이나 산업군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모두 다 이 언택트 시장이나 언택트 사회에 대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직무 안에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봤었던 변화 현상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해주신다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동원이니까 또 이 언택트로 인해서 외식업이 좀 많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외식업이 네. 어려워지고 우리가 집콕 생활을 하기를 시작을 하면서 식품 산업에서는 가정 간편식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밀키트라고 하죠. 우리가 나가서 이렇게 구매해서 먹었어야 되는 이런 음식들을 집에서 간단하게 조리해 먹을 수 있도록 정리를 해놓은 것이 밀키트인데 이런 것들 이런 시장이 좀 각광을 받으면서 대기업이라든지 뭐 백화점, 식품회사 모두 이 밀키트 사업에 뛰어들었거든요. 네. 이런 변화 현상들을 생각을 보신다면 이 동원그룹에 지원하시는 분들 좀 아이디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정말 이슈 잘 짚어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모든 기업의 이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요구하는 거는 동원그룹이나 나의 직무와 관련된 이슈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또 중요한 이슈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언택트 사회가 되면서 동원그룹에는 이게 어떤 이슈가 있으셨나라는 연관성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원그룹 홈페이지에 가시면 뉴스룸이라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 네. 부분을 좀 꼼꼼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뉴스룸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제가 하나를 선택을 해왔는데 동원산업, 언택트 소비 트렌드를 겨냥해 수산물 온라인 마케팅을 확대했다라는 기사가 있었거든요. 이 기사를 좀 꼼꼼히 살펴보면 작년 4월에 최대 수산 기업인 이 동원산업이 언택트 소비가 확산되는 트렌드에 발맞춰서 좀 온라인 판매 경로를 확대하면서 쿠팡을 통해서 참치회라든지 훈제 연어 제품에 대한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결국 동원그룹도 이런 언택트 시대나 트렌드에 맞춰서 이제 회사의 마케팅이라든지 전략을 좀 달리 가고 있는 부분이겠죠.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원그룹과 연관 짓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직무의 시각에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조금 근거를 찾아보시고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자기소개서 4번 항목 살펴보겠는데요.
지원 직무를 희망하게 된 동기를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600자입니다. 자, 이번에는 좀 추상적이지 않고 직무의 지원 동기를 제대로 묻고 있네요. 맞습니다. 직무 지원 동기라고 명시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냥 동원그룹에 왜 지원했는지를 작성하시면 안 되고 왜 이 직무를 굳이 선택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꼭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 걸 체크하시고 작성해 보셔야겠습니다. 예. 결국에는 어떤 계기로 이 직무를 선택했느냐라는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영업직이라든지 생산직, 식품 안전직, 뭐 연구직 굉장히 다양한 직군을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데 이런 직군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기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궁금했을 것 같아요. 수많은 직무가 있는데 왜 이 직무를 선택했냐라는 것이죠. 사실 기업의 어떤 동기를 작성하시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보거나 뭐 이런 이슈 때문에 관심이 생겼다 또는 기업의 이런 문화 때문에 동원그룹에 지원을 하게 되었다. 바깥에서 찾으실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은데 직무 지원 동기를 물어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 동기를 내 안에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접근하시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컨설턴트로서 많은 자소서를 보면서 직무 지원 동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두 가지 정도로 직업을 선택을 하시는 것 같은데 먼저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선택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내가 이 공부도 하고 좀 삶을 살아보다 보니 내가 이걸 좀 잘하는 것 같아. 이런 능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이 직무인 것 같다라고 해서 선택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 또 두 번째로는 우연한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매스컴에서 접근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어떤 스토리를 갖고 계신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직접 경험을 해봤는데 내가 이 직무 정말 멋있는 것 같다. 혹은 내가 어떤 영화를 보게 됐었는데 거기서 이 직무를 하는 걸 보고 굉장히 멋있게 생각을 했다. 또는 주변에 그런 이 일을 하시는 사람이 있다라든지 여러분들의 삶의 경험에서 내가 이 일 재밌을 것 같아. 흥미가 있어 보인다. 라고 해서 접근을 하시는 경우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나는 어떤 일이 좋아서 이 일을 하려고 했던 건지 내가 이걸 잘해서 하려고 했었나 아니면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두 가지에서 아이디어를 얻으셔서 작성하면 조금 수월하게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두 가지 유형에 따라서 좀 어떻게 작성을 하면 될지 구체적인 예시 들어줄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내가 이 일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선택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역량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역량형을 선택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나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까지 같이 어필할 수 있거든요. 네. 동기를 얘기하면서. 그렇다면 저는 어떤 이러한 역량을 갖고 있어서 혹은 어떤 걸 공부하다 보니 내가 이런 것들을 잘한다는 걸 알게 돼서 또는 내가 분석력이 있어서 또는 내가 마케팅 능력이 있어서 그런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걸 발견하게 된 계기들을 작성을 해주시면서 이런 계기로 이런 능력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런 능력을 가지고 어떤 직업을 선택하면 좋을까? 어떤 직군을 선택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내가 가진 이 역량으로 지금 이 일을 가장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원 동기 나오면 마지막에는 꼭 어떻게 기여하겠다라는 포부도 보여주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이런 능력을 사용해서 이런 직무를 선택해서 가장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역량으로 이런 부분을 땡땡직으로서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조금 스마트한 기술적인 부분이 좀 도드라지는 역량형으로 작성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토리형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편하게 접근을 하실 수 있는 건 이런 스토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계기로 이런 직무에 희망을 갖게 되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스토리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어떤 일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그냥 스토리만 구구절절 옛날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늘어놓으신다면 자소서가 조금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다가 이 포인트에서 내가 이 직무를 선택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포인트를 좀 정확히 짚어주시는 것이 스토리형의 어떤 팁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요거를 선택을 해서 이 포인트에서 내가 매력적으로 느꼈다라고 해주신다면 스토리형이 완성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구구절절 구연동화처럼 쓰면 안 된다는 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또 지원 동기 작성할 때 이 밖에도 유의할 점이 있으시다면요? 네, 영업 직군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직군을 선택을 하실 때 동원그룹 같은 경우에는 1지망, 2지망 모집을 선택을 하시고 또 지원 직군을 정확히 선택하셔서 지원을 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영업 직군이라고 한다고 하면 영업 직군이더라도 식품 유통인지 온라인 영업인지 아니면 식자재 유통 영업인지 포장재인지 사료 영업인지 여러분들이 다 선택해서 지원을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저는 영업이 즐거울 것 같아서 영업직을 선택했습니다라는 직무 역량보다는
동원그룹의 입장에서는 나는 영업직 중에서도 식품 유통 영업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라든지 아니면 내 역량이 식품 유통 영업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직군을 선택을 해주시고 직무 역량을 쓰신다면 조금 남다른 자기소개서를 쓰실 수 있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직군을 선택하자라고 하셨고요. 이제 마지막 항목도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항목이었는데 지원 직무에서 다른 지원자들과 차별화되는 강점 키워드를 해시태그 형태로 표현한 이후 지식, 경험, 성격의 각 강점을 서술하세요. 예시, 파워블로거, 상담의 달인, 연결고리, 그리고 장난 같은 막내 이런 거겠죠. 지식, 경험, 성격의 각 강점을 서술하세요. 800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밌네요. 네. 제가 기다리던 항목입니다. 저는 이런 항목 굉장히 재미있어요. 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시태그를 많이 작성해 보셔서 알겠지만 일단 해시태그의 기본적인 우리 룰 같은 건 길게 적으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함축적으로 또 재미있게 뽑아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창의성도 가미해야 된다라는 좀 부담감이 느껴진 항목이긴 한데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해시태그로 강점을 표현하라라고 한다면 아까처럼 우리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난 같은 막내라고 표현하는 예. 것과 또 저는 장난 같은 책임감이 있지만 그래도 막내 같은 어떤 귀여움도 있고 막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것보다 장난 같은 막내 딱 해줬을 때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예. 동원그룹의 홈페이지도 좀 해시태그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조사를 해보셨으면 알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신다면 여러분들의 통찰력이나 센스를 마음껏 발휘하셔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예시가 전 좀 재미있었어요. 파워블로거, 상담의 달인, 연결고리 이렇게 듣기만 해도 우리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구나를 직관적으로 유추할 수 있잖아요. 네. 파워블로거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뭐 마케팅이라든지 영업력, 정보 수집 이런 것들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상담의 달인은 딱 듣기만 해도 인격적인 어떤 이야기를 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연결고리는 좀 추상적이지만 아무래도 뭐 고객과 기업을 연결한다라는 연결고리이거나 아니면 사내에서 뭐 팀과 팀을 연결하는 어떤 중간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때 또 좀 직관적인 키워드를 찾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소서 쓸 때 소제목을 달잖아요. 네. 네, 그 소제목을 더 축약한 느낌이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해시태그를 달면 될까요? 네, 정확하게 보셨어요. 소제목을 좀 더 함축해서 그냥 단어로 이야기해라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 항목 많이 보면서 좀 재미있게 봤었던 해시태그가 있었는데 예. 이건 해석이 좀 재밌었는데 네. 달걀 노른자 이렇게 표현을 하신 분이 있었거든요. 어떤 왜 의미일까요? 달걀 노른자일까요? 굉장히 달걀 뻑뻑한데. 뻑뻑하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알짜. 그런 의미 아닐까요? 네, 저도 그렇게 예상을 했었거든요. 네. 나는 계란 노른자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나는 알짜다, 나는 영양분이 가득 찬 인재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그분이 설명은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저는 성격이 막 앞으로 적극적인 성격은 아니어서 좀 소심한 편이지만 네. 저는 남을 정말 적극적으로 잘 도와주는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계란 노른자랑 무슨 상관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계란 노른자를 깨트려 놓으면 원형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 누군가 가까이 와서 나에게 도와줄래라고 살짝 찔렀을 때는 안에 있는 걸 다 쏟아내서 전부 다 도와준다. 이야. 라는 의미로 작성을 하셨다고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샤이한 편이어서 성격적 단점이 될 수도 있죠, 일할 때는. 네. 그런데 좀 소심한 면이 있지만 누군가 와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는 정말 간도 빼주고 쓸개도 빼주고 다 빼줄 수 있는 이런 봉사 정신과 또 이런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을 때 저는 굉장히 재치 있다라고 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이제 동원그룹 지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요. 기업을 조사해 보시면 아셨겠지만 참 나도 가고 싶다라고 욕심낼 만한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채용 연계형이라서 입사와 동시에 또 다른 시작이 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입사하셔서 또 정규직까지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